Z세대시고 하니까는 생활비로 뒷바라지 하는 것도 뭐 그건 옛날부터 이제 쭉 있었던 거고. 굳이 그렇지도 않다고 무슨 취미 활동을 하신다든지. 뭘 하면 또 그것도 한 번씩 또 이렇게 또 신경 써드려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난데없이 저희 엄마도 지금 미나 그린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그냥 본인이 혼자 재밌게 하시면 되는데 내년에는 개인전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다 허공에다 얘기하지 마. 어제 놔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 그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이 이래저래 좀 많긴 해요. 양가 부모님이 저희가 막내니까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제 친구들끼리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한두 달 전에 약속을 정했는데도 그 당일 되면 아버님 병원 가야 돼. 어머니 아프셔야 돼. 저도 이제 60대인데 다들 노노 시대잖아요. 노인이 노인을 병간호하게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본인들의 노후를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라고 해서 그런데 발명에도 한 방만 있으면 효도를 할 것처럼 이게 건강에 관련된 일인데 어떻게 안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가난한 노인이 병든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이게 정말 힘들다고 다들 얘기를 하죠. 저는 친정 결혼하고 이제 중간에 부모님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셔가지고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맨날 저희 친정엄마 이제 그 망신을 시키는데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 아빠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어서 이제 그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없으니까 엄마가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항상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빠는 착실하긴 하지만 엄마를 고생시키는 분. 그게 아마 우리 아빠한테도 느껴졌을 거라서 이제 그렇게 엄마가 좀 그렇게 안 좋게 되시고 나서도 사실은 아빠하고는 거의 통화를 안 해요. 주로 엄마하고 통화하고 그냥 아빠는 안부만 묻는 정도. 뭐 거의 정말 생전 정도 확인하는. 근데 한 번은 정말 아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말을 못 했는지 느닷없이 사촌 오빠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촌 아빠가 찾아오셨는데 아빠가 정말 죽고 싶으시단다. 그래서 아빠 얘기를 좀 들어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느낀 생각에 내가 정말로 못된 딸이구나. 얼마나 그랬으면 아빠가 나한테 직접 얘기를 못하고 사촌 오빠한테 가가지고 했나 싶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조금 자책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큰 사고를 쳤을까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막 정말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절대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는 절대 묻지 말래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빠 예를 들면 그럴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뭐 양소영 변호사 아버지다 하면은 밥을 얻어먹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주시고 하시다가 그게 아빠 타이에는 카드 미신이 된 거야. 근데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 정말 한 번도 평생 실수란 걸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이제 80살이 넘어가시니까 아빠도 평생 살면서 한 번 실수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아빠한테 대하게 되냐면 이 사고를 또 칠까 봐 이번에 아빠한테 뭔가 이렇게 단단히 해놓지 않으면 사고를 또 치시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마음이 발동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각서나 다짐을 마치. 변호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남긴다. 지금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연세가 80이 넘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부모님이 내 아버지 내 엄마기 때문에 80이 넘으면 판단력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양소영 변호사 나이 들면 기억력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변화를 알게 되면 돈을 용돈을 현금을 드려야지 그걸 카드를 드리면 쓰게 된다고요. 네. 저는 항상 현금만 드려요. 맞아요. 요거 가지고 한 달 쓰시라고 드린 거기 때문에 요거 쓰고 난 다음에는 더 못 드린다 그래요. 네. 그래야지 정리가 되지 카드가 있다 보면 그냥 저 감정에 본인이 나이가 연세가 있으니까 판단력도 떨어져서 쓱쓱 긋고 나면 그다음에 내가 또 부담해야 돼. 네. 각세 받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딱 규제로 주고 현금만 줘야 돼. 아니면 카드만 상한선 더 맞아요. 넣든지. 그래서 카드 전부 다 이제 자르시는 거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아빠한테 못했던 그 못되게 굴었던 뭐 이거를 한 번에 그냥 큰 액수로 한번 갚았는데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부모님한테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 보면은 엄마 얼굴에 막 검버섯이 이만큼 막 진짜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엄마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또 벗겨드려야 되죠. 이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때마다 사실 솔직히
우리 애들한테 들어가는 학원비는 하나도 안 아까운데 그게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건 자꾸 계산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어요. 뭔가 내리사랑이에요. 다짐을 받게 되고 하면서 이게 자식이 효자가 되기는 참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니한테 돈만 드리면 됐어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 뭐가 있냐면 어디 가실 때 저랑 가서 아들 자랑하고 싶고 또 이번에 이사를 가시는데도 이사 가기 전에는 그 노인정이 가까워야 되고 거기서는 일주일 내내 밥을 줘야 되고 또 고스톱들을 어느 정도 쳐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너무 많아지시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결혼을 늦어진 이유는 이렇게 막 이렇게 모시고 뒷바라지 하는 게 좀 지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을 하면 아이도 낳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뒷바라지 해야 될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결혼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뭐냐면 어떨 때 누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뭘 이렇게 일을 해야 되죠? 물어봤더니 당신이 귀인 사주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당신이 누가 같이 있으면 당신 때문에 다 잘 된다는 거야. 그래요? 그럼 저는 어때요? 당신 더 힘들지? 그래서 그럼 저한테는 귀인이 누군가요? 했더니 귀인 사주가 있는 사람은 귀인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저는 뭐냐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만 뒷바라지가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 그 속에서 어떤 재미를 찾아야지 이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가 쓰러질 것 같아요. 어차피 이어질 거니까.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즐겁게 하자. 이게 맞는 거. 어머니는 누가 봐도 소문난 사실 효자거든요. 효자예요. 효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너도 막내지만 저도 막내인데 저는 이남 이녀 중에 제가 막내예요. 근데 누나 둘은 한 사람은 이 원장님도 뉴질랜드에서 왔다고 하지만 한 사람은 뉴질랜드, 한 사람은 미국에서 이민을 갔어요. 딸들이 다 외국으로. 또 저희 형은 전라남도에서 살고 있고 저희 부모님이 평택에 사시는데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아프실 경우가 생기잖아. 입원도 하시고. 근데 갈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근데 전 또 가게 하고 있으니까 또 쉽게 자주는 못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가끔 그러는 거야. 왜 오빠는 형제 자매들이 많은데 왜 우리만 다 해야 돼? 그 말 들으면 미안해. 그렇죠. 네. 네. 근데 반대로 또 이 기회를 빌어서 제 아내한테 고맙다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올해도 그 몇 년 전에 암 수술하셨는데 그 수술 후유증으로 뭐 탈장이 되셨대. 그래서 탈장 수술 다시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 간병인부터 해가지고 싹 해놨더라고. 저 모르게.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생신이었는데 제가 자주 못 가니까 그 아버님 사시는데 근처에 제 오촌 그 형제가 살아요. 근데 자식처럼 우리 부모님들 잘해. 저보다 자주 찾아뵙고. 그러니까 그 분들도 같이 초대를 했더라고, 제 아내가. 그래서 가게에서 음식을 바리바리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결혼 잘했다, 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술 한 잔 드시면서 노래를 3시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어머나. 건강하시네요. 울었다가 집안이 박수 뒷바라지 노래방. 그냥 암소한테 박수만 치고 왔는데도 뒷바라지 힘들지. 오면서 참 이 자리에서 고마워 자기야. 등도 한번 들겨주고. 근데 진짜 저기 말씀 잘하신다. 이렇게 고맙다는 얘기랑 이런 거 진짜 잘해주시면. 아니 근데 부인도 지금 열심히. 아까까진 저 오해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속이 깊네. 아 욕은 먹지만 그런 건 고맙잖아요. 지혜로우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